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운 게 많지는 않았는데 두 점 사이 거리하고 내분점 이런 걸 배웠는데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자면 우리가 내분점을 배웠잖아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작년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에서 외분점을 삭제를 시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녀석을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아. 우리가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거는 두 점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이걸 m 대 m 이렇게 나누는 점을 선분 안쪽에 있는 점이다. 선분 안쪽에 나누는 점이다.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분점이라는 거는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어떤 점이야. 바깥쪽에 있는 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B의 2대1 외분점이라고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인 어떤 선분 AB 바깥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림상으로 보면은 거리가 A에서 더 멀고 B에서 가깝지. 그러면 선분 AB의 바깥쪽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뭐 A의 왼쪽 또는 B의 오른쪽인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할게요. A의 2대1 외분점은 1번에 있을까 2번에 있을까? A에서 더 멀어야 돼. A가 더 멀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지. 맞아? 눈으로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어. 요 길이랑 똑같이 요만큼 가서 요런 점을 생각할 수 있어. 요런 게 외분점.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선분을 나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선분 바깥에 있는 거야. 거리의 비가 2대1인 거지. 뭐 반대로 A, B의 1대2 외분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요쪽에 있는 점이겠지.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나? 이게 외분점의 정의거든. 근데 한번 실제로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분점한테랑 똑같아. 그냥 수직선으로 할게. 이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이 좌표를 x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 B로부터 거리가 m 대 n이야. n이 더 크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m이고 요만큼이 n인 어떤 점 P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 내분점 유도할 때처럼 요 A, B의 길이를 구할게. 선분 A, B의 길이는 지금 그림상 x2 빼기 x1이 됐잖아. 맞아? x2 빼기 x1. 그 다음에 요 A, B, 요 선분 A, B가 지금 여기 m 대 n이라는 비율을 사용했을 때 요 길이는 비율상 m 빼기 n이라는 비율을 가질 거야.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요 길이를 요 길이로 환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비율로 곱해서 요 길이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x2 마이너스 x1에다가 요 비율 m-n분의 n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이만큼 더 가면 되겠지? 그럼 x2에서부터 이만큼 더 가면 요게 지금 점 P의 좌표가 되겠죠. 네? 통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분모를 m 빼기 n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가 그대로 m 빼기 n이 곱해진 x2가 되고 여기는 nx2, nx1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가만 보면 뭐가 없어지냐? 얘가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맞죠? 정리를 하면 mx2 nx 이거예요. 오? 내분점이랑 거의 똑같지. 내분점은 여기가 가운데가 플러스입니다. 외분점은 내분점 공식에서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외분점 공식이 됩니다. 외우긴 되게 쉽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서 이제 쓰도록 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냐? 여러분들 질문은 안 했지만 12쪽에 보면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 같고 49번 한번 해볼까? 자, 49번 보면은 마이너스 5,0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이라는 점 B가 있어요. 근데 이때 AB 대 BC가 뭐 3배 차이네? 그럼 얘가 더 길고 얘가 짧은 거예요. 비율상 얘가 1이고 요 놈이 3이에요. 그러면은 요 선분의 길이를 3의 비율로 보란 얘기지. 그러면 C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은 B로부터 1만큼 떨어진 곳에 C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후보는 여기로 갔을 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일 때는 그림상 보면은 C라는 게 A, B의 2대1 내분점이 되겠지. 그럼 우리 하던 대로 마이너스 5,0 A하고 B의 2대1 내분점이다. 그러면은 2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5 2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0 해주면은 저 녀석을 찾았어요. C는 마이너스 1,2다. 그림상으로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BC의 길이가 1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1만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하는 거지. B로부터 1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분점만 배웠을 때는 얘 좌표를 A, B로 두고 요 선분 AC를 봅니다. AC를 봤을 때 여기 비율이 3대1 내분점이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세워. 오케이? 근데 지금 C라는 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로 놔야 되잖아. 좌표로 숫자로 알고 있는 거는 A하고 B잖아요. 맞아요? 방금 배웠던 외분점이지. 외분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점 A, 여기 있는 점 B, 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C라는 점은 선분 A, B에 A로부터 거리가 얼마냐면은 4입니다. 4. B로부터 거리는 1이에요. 4대1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5,0 A하고 B를 가지고 4대1 외분점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4 빼기 1이 되고요. 4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5. 근데 이 가운데를 빼줘야 돼요. 또 Y좌표도 4, 3, 12 여기 0 빼버리면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4 여기 3,4 여기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물론 사실 외분점 몰라도 그냥 이제 이렇게 잡고 내분점으로 풀면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과가 되면서 숙제를 했어. 삭제를 했는데 아는 게 더 유리하겠지. 아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벡터로 하는 게 훨씬 쉽죠. 벡터. 여기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를 만들어.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를 만들면은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3만큼 가는 벡터야. 맞죠? 근데 이게 길이가 3짜리면 여기로 가는 길이는 뭐야? 1짜리지 비율이. 나누기 3 해버려. 나누기 3 해버리면 플러스 2 나누기 3 해버리면 플러스 1 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1만큼 가는 거지. 그럼 B가 1,3이었으니까 1,3에다가 그냥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버리면 3,4 나와버리지. 벡터 훨씬 쉽긴 쉽다. 다방면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돼.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내분점 배웠지만은 외분점 공식도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고 의미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숙제 나갈 때 외분점 계산하는 프린트도 하나 줄게요. 그리고 평행사 변형 마름모 이런 거 좀 했었고 혹시 여기서 이제 좀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클리닉 시간 좀 개별적으로 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13번. 자, 여기 무게중심.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중2 때 배웠잖아. 무게중심은 뭐예요? 그건 잘 기억하는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중선?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중선이 뭐지? 중심이 되면서 그 저번 시간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하면서 한번 했었잖아. 중각. 중선이라는 거는 요거 여기 중점을 찍어. 이렇게 요렇게 그은 게 하나의 중선이라는 거예요. 중선. 여기도 중점을 찍어요. 요렇게 그으면 또 중선이야. 여기도 중점을 찍어서 요렇게 C랑 이으면은 세 개의 중선이 완벽하게 이제 여기 만나요. 중력이 어느 거죠? 그래비티. 그래서 이걸 G라고 많이 쓰잖아. G. 됐어?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야. 또는 무게중심을 작동하는 방법이야. 응? 근데 이렇게 내가 효림이 얘기한 것처럼 무게중심의 성질 이 2대1. 그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그치? 내분한다. 내분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1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이 도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평면 위에 올려놓고 한번 이놈을 찾아볼 거야. 요 좌표를 x1, y1, 요 좌표를 x2, y2, 여기 좌표를 x3, y3라고 할게. 그리고 얘네들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여기를 찾을 겁니다. 여기를 찾아서 여기가 지금 내가 2대1인 걸 알지? 그럼 AM의 2대1 내분점으로 G를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일단 M의 좌표는 좀 쉬워. M의 좌표는 뭐야? 그냥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죠. 그럼 중점이라는 건 그냥 더해서 이거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Y2, Y3. 자, M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 어쩐다고요? 점 A. X1, Y1. A하고 M하고 몇 대면? 2대1. 2대1 내분점이 G가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분모는 3이 되고요. 자, 요거 곱하기 요거 없어졌어요. x2 더하기 x3 요거 곱하기 요거 x1 그 다음에 또 3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y2 더하기 y3 y1 기가 막히게 이쁘게 나왔지.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뭐냐면은 x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 평균이야. y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 평균. 너무 쉽죠? 됐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공식 그 위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아주 이제 쉽습니다. 54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금방 풀리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3으로 하면 돼요. 2 더하기 x1, x2 그 다음에 4 더하기 y1, y2 위 6,8이야.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는 16 y1 더하기 y2는 20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BC의 중점이야. 그럼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게 중점이잖아. 요거 16이고 요거 20이니까 그러면은 8,10 이런 정답이 되겠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도 쉬워요. 쉬운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점이 P가 있어요. 이놈을 x, y라고 두겠습니다.
저렇게 x1, x2 달린 건 상수라는 뜻이 강해. 고정된 숫자인 거고. 요 그냥 이렇게 x, y 쓰면 우리 사실 변수 느낌으로 p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 이거의 최소 이걸 물어보면 그때 P의 위치가 무게중심이라고 아까 얘기 한번 했었죠. 그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AP 좀 지루해요. AP 제곱은 빼기 x1 빼기 x2 빼기 x3 빼기 y1 빼기 y2 빼기 y3 이렇게 됐네? 이거잖아. 다 더해. 그러면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은 x 제곱이 3개 나오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x1 아니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가 공통이고 x1, x2, x3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는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그 다음에 y도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저걸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최소가 돼야 돼. 최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x랑 y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변수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요 x가 최소가 되는 거 구하고 y가 최소가 되는 거 구하고 따로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이거 x 1, 2, 3는 막 1, 2, 3처럼 숫자라고 말해야 되냐?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의 최소값,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꼭지점. 귀찮으니까 그냥 추계 방정식만 한번 볼게요. 추계 방정식. 최소가 되는 때가 언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여기 x만 있을 때 추계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x의 위치가 요 녀석일 때 최소가 되겠지.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돼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위에 거만 x만 쓰는 거야. 요 완전 제곱식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나누기 2 해서 뭐 제곱하잖아. 나누기 2 한 게 3분의 1 이거니까 여기는 뭐 9분의 이거 제곱 들어갔고 여기 뒤에다가 뭐 앞에서 뺄 거야 이렇게. 뒤에는 상관없고 나는 얘가 최소가 되는 데가 궁금한 건데 요 녀석이 3분의 1 x1, x2, x3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블락을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됐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추계 방정식으로 썼던 거야 아까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로. 그럼 어쨌든 간에 요 위에 거 x를 봤을 때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때 x 값은 x가 요거일 때란 말이야. x가 요거일 때 무게중심일 때. 근데 y도 구조가 똑같잖아. 그럼 y도 무게중심일 때.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AP제곱, BP제곱, CP제곱 이게 최소가 되는 때는 무게중심일 때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몇 번이야? 59번. 정답은요? 59번 정답 뭐예요? 그냥 3번이야. 그래서 무게중심 하면은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거 이거. 그지? 무게중심의 위치는 평균이다. 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때가 바로 무게중심일 때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 됐네? 이 정도만 하면 무게중심은 뭐 그렇게 할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세요.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유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위에도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2 때 했던 도형이 좀 나와요. 삼각형이 있을 때 요 한 각에서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 이런 거 이제 옛날에 공부했었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종종 나옵니다. 얘 까먹으면 안 돼. A 대 B는 C 대 D. 증명해 줄까요? 아니요. 증명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거랑 파이널에 이렇게 갖다가 그어 놓으면은 여기가 억각, 이 동의각, 그 다음에 억각, 유인변성각, 여기가 B야. A 대 B는 C 대 D를 증명이 됩니다. 근데 뭐 증명 과정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 왼쪽 대 오른쪽, 왼쪽 대 오른쪽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삼각형 점 3개가 나왔는데 좌표가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래서 이등분선을 쐈대. 여기 위치가 얼마겠는지 물어봤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길이를 직접 구해요. 이 길이를 직접 구해요.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면 요거 대 요거 비율을 알 수 있지. 그럼 이 B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성분 BC의 요거 대 요거 내분점이다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속에 방금이 아니라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배운 게 다 들어가 있어. 첫 번째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 AB의 거리를 암산으로 해보죠. 5의 제곱, 12의 제곱. 5의 제곱, 12의 제곱. 그렇지. 50, 23. 이렇게 피타고라스 수가 많이 나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제곱, 3의 제곱. 3, 4, 5네. 그지? 그러면 여기 실제 길이는 모르지만 여기 BD 대 DC 요 비율이 13 대 5라는 건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D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은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하고 5,1 요거를 13 대 5로 내부라는 점을 찾아주면 되니까 분모는 18이 되고요. 여기 곱하면은 65니?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인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1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0 약분해보면 여기가 45니까 2분의 5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27이니까 다 보였죠. 여기 바로 점 D의 좌표죠. 됐네? 그래서 뭐 아직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려면 아직 멀었지만 한 1년 넘게 남았지만은 어떤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거의 꼭 깁니다. 꼭 껴요. 교과서에도 모든 교과서에도 다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 한 문제에 다 들어있거든. 거리도 구하고 내분점도 구하고. 재밌죠? 시간만 예상. 나머지 숙제를 하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유형 13번 여기 보면은 12번은 뭐 유형 업이라고 돼 있었지만 쟤는 별로 업이 아니고요. 요 유형 13번 자취의 방정식 이게 어렵습니다. 자취? 응? 자취가 뭡니까? 공리. 선생님 너 취한다? 어릴 때는 대학교 가서 빨리 자취를 하고 싶죠.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자취를 하면 맨날 라면만 먹고 피폐해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 아무튼 나중에 대학 가면은 뭐
기숙사도 살고 자취도 하고 하면 재밌겠지. 선생님 25살이면 어떻게 자, 아무튼 그 자취가 아니라 이 자취라는 말은 발자취 이런 비슷한 거야. 자취. 근데 사실은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이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큰 단어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지. 맞아? 도형의 방정식. 사실은 뭐 직선, 이차함수 이런 것은 다 도형의 방정식이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점 P가 있는데 얘가 A, B 이렇게 돼 있어. X좌표는 A고 Y좌표는 B예요. 근데 B가 A 플러스 1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이때 A하고 B 이놈의 순서상을 한번 써볼게요. A가 1이면 B가 얼마예요? 2. A가 2면 B가 3. A가 3이면 4. 이런 거야. 맞아? 근데 이거를 평면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보면 얘네 관계를 A가 1이면 B가 2, 2면은 3, 3이면 4 이렇게 뭐 찍히겠죠. 맞아? 그러면 바로 요 점의 자취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 사실은 이 함수 요 식이랑 똑같은 거지. 요 y좌표라는 게 x좌표에다가 1을 더하면 나오는 거다라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거지. 맞아? 함수잖아 저게. 저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얘네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대응해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자취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점을 하나 여기 찍어놨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선이 나오자. 이런 자취가 나오지. 맞아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점이 있을 때 요 점에 x좌표하고 y좌표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직선 같으면은 y가 x에다가 뭐 몇 배를 하고 뭘 빼야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한번 네가 찾아봐라 이거야. 그럼 얘랑 관계만 찾으면은 바로 그냥 함수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 문제도 한번 볼 건데 63번 보면은 두 점 A, B가 있는데 어떤 점 P가 있대요. 근데 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그냥 x, y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이 녀석의 자취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은 내 목적은 뭐냐면 이놈이랑 무슨 관계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관계라는 거는 y하고 x하고 어쩌고저쩌고 어떤 등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그냥 자취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이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로서 이런 등식을 준 겁니다. 이 등식. 그럼 PA의 제곱. 그럼 P를 내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PA의 제곱이라는 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근데 이걸 빼라 그랬어요. 이걸 빼는 게 9가 나온대요. 이게 바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등식을 만들어서 X랑 Y랑 관계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한번 열심히 해볼 건데 잘 보면은 X 제곱 날아가고 Y 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죠? X만 보면 2X에서 마이너스 4X를 빼니까 6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4Y에서 마이너스 8Y를 빼니까 플러스 4Y가 나오겠네. 상수 보면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20인가요? 마이너스 15. 이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게 직선이에요. 1차함수야 1차함수. 이게 2항에서 4로 나눠보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15 이렇게 되고 4분의 15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인데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 P라고 하는 녀석은 이 직선 위의 점이래.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괜찮아?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박아놔야 돼.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놔요. 그 다음에 이놈이랑 연결만 시키면 돼요. 등식으로.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가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첫 번째 이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평면 좌표를 배웠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주쯤 되면은 뭐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요번에 하나 배운 거는. 근데 이 단원 전체에 걸쳐서 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유형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지나간 자리 또는 이 점에 x하고 y의 관계식 이걸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하나만 풀어보고 끝낼까?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64번) 해보세요. 이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점을 x, y라고 놓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AP가 BP랑 같다 라고 주면 등식이 하나 만들어졌지. 선분의 길이가 항상 루트가 있으니까 이게 제곱을 해버리면 좋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도와주세요. 다 전개해서 해. 다 이항해. 그럼 뭐야 불러봐. 왼쪽으로 싹 이항해. 어? 6x 마이너스 16 아니?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0 아닌가요? 아닌가? 26에다가 14 13 맞네요 여기에서. 됐어요.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제 뭐 이거 구해서 이항해서 2분의 3x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이렇게 안 바꾸고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중2 때 보면은 굳이 이름을 이런 놈을 1차 함수 이렇게 부르지? 맞아? 이런 놈을 나온지 모르겠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부르기도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 이런 말도 썼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똑같은 얘기지. 대충 그림으로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까도 했었나?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 있어. 응? 얘로부터 거리가 똑같아야 돼. 그럼 뭐 이런 데거든. 이렇게 이등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아니? 뭐 더 멀리 있어도 돼요. 이렇게 맞아? 뭐 이쪽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거리가 같으면은 P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자취라는 게 바로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지. 이직선이 여기까지. 그 숙제는 뒤에 그 핑크색 나오는 데까지 다 해줄 건데